안녕하십니까?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. 이번 강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제13강입니다.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번 강의에서 앞으로 말씀드릴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, 임차인 모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민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도 해지 사유를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강의를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와 그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는 실제로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, 또 세 번째는 임대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와 그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앞으로 설명드릴 몇 가지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. 임대인도 해지할 수가 있고 임차인도 해지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유예 기간 없이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몇 개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해지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상대방한테 해지 통지를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1개월 후에 또는 3개월 후에 또는 6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상대방한테 해지 통지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 임대차는 종료가 된다. 이렇게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해지하는 거하고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해서 중도 해지하는 거하고는 그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존 행위를 했어요. 그런데 임차인이 이 보존 행위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때 임차인이 중도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예를 들면 약 10평짜리의 공장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서 가운데 큰 벽을 설치를 한다.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더 이상 그 공장을 쓸 수가 없겠죠.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도 해지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두 번째는 상가 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가 없는 경우 그 나머지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임차인이 중도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예를 들면 임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일부 멸실이 됐어요. 그런데 나머지 부분 갖고는 당초에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.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.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할 수가 있겠죠. 다음은 임대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 상가 건물을 전대한 경우, 원칙적으로
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.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분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에, 이것은 단순히 기간 개념이 아니고 금액으로 3기분의 차임액이 연체됐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도 해지를 할 수가 있다. 세 번째,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 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중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임대인이 어떤 건물을 편의점 용도로 사용해라고 임대를 해줬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조해가지고 술집으로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.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도 해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시청자 여러분, 지금까지 민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산재되어 있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중도 해지 사유와 또 중도 해지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도 저는 부동산 관련 강의,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나 경매 권리 분석, 배당 사례, 또 유치권 사례, 법정 지상권, 또 부동산 상식 등을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시청자 여러분, 잠깐만요.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,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원천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